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 제프리 윌리엄스가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예수에 대해 간증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가 자택에서 평화적인 기도 모임을 주최한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를 처벌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코너스턴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교단에서 분리해 독립하기로 교회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직원 2명을 향해 총격 후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도산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 제프리 윌리엄스가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예수에 대해 간증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4번의 우주 임무에 참여해 2017년까지 우주 최장 체류 기록을 기록했던 미국인 남성 우주인입니다. 올해 65세인 그는 평생에 걸친 과학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전환됐는지를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 윈터에서 자란 그는 8학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 잠시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가족들이 자칭 기독교 신자였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러면서 혼자서 동네의 루터교 목사님과 함께 견신 수업에 참여했고 당시 인생의 단계에서 나는 신앙과 성경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는 내게 매우 의미심장한 한 해로 기억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삶의 소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커지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인 인류를 섬기는 것이 목적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 삶에 대한 접근 방식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윌리엄스는 1993년 해군 시험 비행학교를 졸업한 뒤 1996년 우주비행사로 선발됐습니다. 이어 이미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과학과 기독교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가 자택에서 평화적인 기도 모임을 주최한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를 처벌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종교 자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법률단체 국제자유수호연맹은 유럽 인권재판소가 러시아 당국이 도널드 오세와르데 목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외국인인 그를 차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오세와르데 목사는 오릴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주민들을 초대해 예배와 찬양, 성경 공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외국 시민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러시아 테러 방지법에 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4만 루블 약 7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오스와데르 목사는 형이 확정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코너스턴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교단에서 분리해 독립하기로 교회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칼레도니아의 본부를 두고 그랜드 래피즈의 지교회 2개를 개척한 코너스턴 교회는 지난 주일 3월 19일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너스턴 담임 목사는 투표 후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 감사한다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 복잡한 시기에 목회를 하는
코너스톤에게 건강한 걸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정책 관련으로 주된 원인은 교회와 LGBTQ+ 개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UMC 미시간 회의 대변인은 50년 전 연합감리교회가 결성된 이래 신도들은 교회 내 성소수자와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열정적인 논쟁을 벌여왔다면서 이 같은 갈등의 근원은 연합 감리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것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직원 2명을 향해 총격 후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버 경찰국은 지난 22일 오전 9시 50분경 총격 신고를 받고 이스트 하이스쿨로 출동했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 교직원 2명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교내 안전수칙에 따라 등교 전 매일 몸수색을 받았는데 소지품 검사를 마친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프리카계로 범행 후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용의자가 과거 전적으로 인해 몸수색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 직원들은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한 명은 중태, 나머지 한 명은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인도산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1일 CDC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16개 주에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감염 사례 68건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감염자 중 3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사망자 2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인도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즈리케어 등 인공 눈물이나 점안액 3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곳곳에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